서울대 특례로 돌아온 대치 입시 코치 아달라킴입니다. 일주일 전에 발표가 났는데 활동 증빙 서류를 달리느라 더 일찍 올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서울대 특례는 작년에 자소서가 급작스럽게 부활됐죠. 그래서 사실 스펙도 그렇고 경쟁률도 그렇고 또 연세대를 거의 주력 대학으로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했었는데 갑작스러운 자소서 부활로 도전해 봤는데 그래도 합격을 했습니다. SAT 1490, 토플 103, AP 7과목 중 6개 과목에 5점, 1개 과목 4점, 이외의 GPA는 고교 전학년 90점대 후반을 기록했고요. 농생명과학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의 강점을 살린 부분은 환경이었는데 네. 제가 국내 해외 컨설팅에 상관없이 꼭 포함시키는 소재 5개가 있는데 그중에 환경이라는 부분을 잘 살려서 합격한 사례입니다. 이 친구의 스펙은 제가 영상 말미에 자소서 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작년과 동일 날짜에 시작하겠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하루 정도 줄어든 3 일에서 5 일까지 원서 접수고요. 6 일까지 서류 온라인 입력입니다. 굉장히 좀 살인적이고 빡빡한 스케줄입니다. 온라인 접수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가이드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말씀드릴 건 어문 계열과 그리고 미술사학, 철학, 종교, 또 미학과 요런 계열 인문대학의 인문 계열은 계열별로 모집을 하고요. 이외에는 다 전공별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 월에 유일하게 의예, 수의에 간호학과를 선발하는 학교가 서울대학교죠. 자 다시 보면 자기소개서는 4,000 바이트입니다. 한국어로 2,000자, 영어로 800 워드에 해당이 됩니다. 연세대 자소서 작성 요령 제가 말씀드릴 때 1, 2번을 합하면 거의 2,000자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아카데믹함에 근거한 활동 위주로 작성을 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번의 통합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좀 달라진 부분은 희망 전공에 대한 동기 또 전공을 위한 준비 요거는 같은데 작년과 좀 달라진 부분이 학업 성취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적인 부분에 언급이 가능하다는 거. 아무래도 기본적인 학교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어떤 의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 정량적 결과 명시와 함께 변화된 부분이 개인적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특성이라고 해서 곧이곧대로 이제 제가 연세대 자소서 4번에서도 극구지양을 권고했던 바와 같이 어떤 성장 환경이라는 특성을 공상스럽게 작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활동을 활용해서 개인적 인성, 환경을 통해서 배운 자신만의 어떤 루틴화된 사고의 전환, 그로 인해서 변화된 점 이런 것들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꼭 필요한 것들을 익히게 되거든요. 근성, 인성, 사회성. 19년, 20년을 살면서 학교라는 사회에서 이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갖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왔느냐 요거를 작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 자소서의 문항에 좀 난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글 좀 써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인적성의 동시적 제시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성취적 역량을 진부하지 않게 표현해 보라는 거죠. 상당히 좀 애매하고 잘못 쓰면은 글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자소서는 조금 더 주의를 갖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시기 위해서 퇴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서는 띄어쓰기 포함해서 3,000 바이트입니다. 한국어 1,500자, 영어 600 워드고요. 해외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영어명의 지연자명을 직접 추천서에 작성하시거든요. 근데 고거 절대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3인칭으로 반드시 언급을 하셔야 돼요. 그녀 혹은 뭐 지원자, 이 학생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추천서는 활동 증빙 서류, 자소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정리해서 학교생들에게 전달을 드려야 됩니다. 자소 추천서, 활동 증빙 서류 이렇게 각자 다른 3가지의 내용으로 나의 정보가 다양하고 풍부하게 전달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천서 업로드는요. 반드시 핀 번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선생님도 핀 번호를 통해서 추천서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캔 업로드해야 될 파일들 쭉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토플 토픽 표준화 학력 점수를 업로드 다음으로 하셔야 되는데 토플은 80점 이상, IELTS는 6.0 이상입니다. 토플은 베스트 스코어가 가능하죠. 베스트 스코어는 토플 베스트 스코어와 IELTS의 원 스킬 리테이크 요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최근에 응시한 성적 중에 부족한 영역의 점수를 보완해서 최종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이 두 제도입니다. 토플은요, 202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토플을 이제 입력할 경우에는 4.0 이상만 가능합니다. 기존에 120점 만점 체계에서 이제 1에서 6점으로 체계가 변화가 됐죠. 그래서 성적 확인이 72시간 내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초기 2년간은 요 120점과 신규 6점 제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좀 이 점수 체계가 굉장히 좀 스트릭해요. 그래서 114점 이상이 6점이고요. 107점 이상이 5.5점, 95점 이상이 5점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지금이라도 남은 한 달 동안 IELTS를 봐야 될지 토플을 봐야 될지 고민하신다면 저는 IELTS를 좀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코어 리프팅 기간 코드가 있는데 제가 연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인 점수를 비롯해서 표준화 학력 점수 스코어 리프팅을 해도 되지만 캡처를 떠서 아이디 비번을 디지털 기록해서 업로드하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4일 정도 대략 걸리거든요. 스코어 리프팅 기간이. 그런데 이제 컬리지 보드부터 대학 원서 접수 마감까지 굉장히 좀 4일 정도의 기간이 원서 접수 마감과 좀 겹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캡처를 떠서 아이디 비번을 디지털 작성해서 넣고 온라인 업로드하는 게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기본 서류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요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니까 캡처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기본 서류 재학 사실 증명서의 모든 서류는 년 월일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기 시작과 종료일이 명확하게 기재된 재학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를 누락했을 경우 스쿨 캘린더를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스쿨 캘린더는 초등학교부터 웬만하면 모두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전학력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2학기 진행 중이라서 1학기까지 영상 확인된 혹은 아포스티유를 받으신 걸 내시면 되고요. 각 학기별 성적표 척장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 학기를 디지털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A레벨과 IB 같은 최종 점수를 제출하더라도 고교 전학력 성적 증명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고교 졸업 예정 증명서는 졸업 예정 일자를 형광펜으로 디지털 표시를 하시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중국 현지 고교 졸업자는 졸업 증명서, 졸업 증명서 학신망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발급 방법 자세하게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학신망 발급이 불가한 전문고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 확인 후에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셔야 됩니다. 더블 체크를 위해서 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캡처하셨나요? 네. 네, 국적 증명,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영국 원문이나 국문으로 쓰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번역 공증해서 제출해야 되니 이 부분도 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 2월 10일까지 기록된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준학력 시험 결과 넣으셔야 하고 프리딕 점수를 내는 A레벨 학교 IB 업로드 가능합니다. 연세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고려대는 프리딕 제출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고려대는 3월 원서 지원해서 다소 약간 좀 불리한 면이 좀 있습니다. 기타 언어 능력 증빙 서류 연세대에서 얘기했지만 제2외국어는 반드시 제2외국어는 영어로 번역해서 공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진행을 하셔야지 번역 공증까지 마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요 대목입니다.
사유서의 증빙수료 파트를 보시면 증빙서류 요 대목인데 교내외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율 동아리, 수상 등 최대 10개 항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개 항목이라고 했지 페이지는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항목당 페이지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의미 없고 8메가 만 채우시면 되는데 그 이내에만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총 10개 항목이니까 80메가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하나의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각기 다른 서류를 페이지 상관없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은 1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목당 1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활동 증빙 서류 그리고 설티, 서티피케이션 그리고 상장 이렇게 됐을 때는 1-1, 1-2, 1-3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디지털 기록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요 부분은 제가 학교에 더블 체크해서 문의를 한 바이기 때문에 장수에 상관없이 제출하실 수 있다는 거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연속적 수행이라는 대목이 굉장히 애매해서 요것도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루 한 번 요런 거는 안 되지만 학년별로 약간의 텀을 두고 참여한 거는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셔일 수 있고요. 활동 증빙 서류는 아시죠? 학교 발급, 활동 확인자, 사인 교장, 그리고 직인을 모두 다 찍어 오셔야 오피셜한 서류로 인정이 됩니다. 요 활동 증빙 서류 제작을 꽤 깔끔하고 꼼꼼하게 제가 좀 잘 만들어서 작년에 이제 포항공대 서울대 합격생들, 연세대 합격생들이 각각 다 그 16에서 17장 요 정도씩은 다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초중고 그 학적 서류는요. 예, 요 부분 다시 한번 찍어 놓으시기 바라고요. 초중고 학적 서류는 재학 성적, 고교 졸업 예정 증명을 학교 급별로 이제 넣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영상 다음에 이 가이드 영상을 만들 건데 입력 가이드 영상을. 거기 보시면 이제 초등, 중등, 고등 급별로 순서대로 묶어서 15메가 이하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입력 가이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초등 재학 성적, 중등 재학 성적, 고등은 재학 성적, 졸업 예정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졸업하신 분들은 졸업장을 또 제출하셔도 되는데 그게 원본을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본에다가 영상 확인을 받으셔서 제출을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예비 합격자가 되시면 직접 원본을 다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3월에 이제 원본을 다시 반환 요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때는 원본을 다 내셔야 되고요. 한국에서 1학년 1학기를 했던 친구들은 모두 다 그 초등이죠. 주로 재학에 한국 생기부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거주국에서 1학년을 다시 하셨더라도 넣으시는 게 좋고요. 작년에 제가 서울대 합격한 학생도 그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그 원서 접수 사이트는 모두 다 윈도우 운영 체계입니다. 그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와 크롬만 가능하니까 애플북을 쓰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그리고 추천서를 작성하시는 선생님도 요 운영 체계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베스트 스코어랑 그리고 IELTS의 원스킬 테이크 이거 제출 가능하다는 거 모두 말씀을 드렸죠. 네, 2024년도 3월 5일 이후 성적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번 더 찍어 놓으시기 바라고요. 네, 출신고교의 그 소개자료 스쿨 프로파일 모두 준비하시고 지원자 유의사항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 시 졸업일자 성적표에 해당 학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형광펜이나 색있는 볼펜으로 반드시 그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디지털 기록 후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학기별 성적표 첫 장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 학기를 기재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원서 접수 시 만든 그 핀번호 핀번호를 추천인의 이메일로 인제 날아가긴 하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 핀번호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핀번호로 추천서 입력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핀번호로 입력 완료된 이후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핀번호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자소서 파트 제가 말씀드리면서 서울대 합격생의 스펙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고 했죠? 요 부분은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친구는 그 노인 복지시설 방문을
인제 본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친구의 큰 컨셉의 맥락은 리더십이었거든요. 공선사와 리더십의 그게 컸고 환경 개선 요 두 가지가 컨셉의 큰 맥락이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그들의 어떤 지역 환경에서의 돌봄 문화를 좀 토착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고, 그리고 학생회를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규칙 지정을 좀 잘 해 나가면서 행사 콘텐츠 디렉터 마케팅의 전략가로도 또 활동을 했습니다. 이 친구 활동 중에서 제가 좀 참신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거주 지역상 금서로 지정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서로 지정된 책을 인터내셔널 학교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서 약간 사회를 비판하면서 알 권리에 대한 어떤 부당함 이런 것들을 설파를 했습니다. 자유로운 사고의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이 알 권리에 대한 제재를 하는 사회에 대해서 날선 시각을 제가 좀 비유적으로 잘 표현을 해서 자소가 좀 밀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수학 멘토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게임 기반 학습 플랫폼을 제작을 했고, 동아리를 통해서 또 학교 환경을 개선한 기계를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 서울대도 그렇고 연세대 자소서 1번의 가장 큰 어떤 그 부분을 차지하면서 사정관들의 마음에 착붙했던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 친구는 AP 시험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7개 준비를 했잖아요. 그중에서 몇 개를 이 자소서 1번에 좀 붙임으로 인해서 아카데믹함과 그리고 엑스트라 액티비티가 잘 조합이 돼서 1차 관문을 일단 잘 이끌어냈고, 이후에 인제 활빙에 제출한 굵직한 다른 활동들을 더 제시를 하면서 그 자소서 뒤쪽에 한 800자가 또 밀도 있게,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매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저학년 운동 트레이너로도 또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과학의 날 실험 실습이라든가 수학 학술 동아리와 같은 수학을 잘한다는 거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축구 클럽 주장도 하면서 이 친구가 축구 활동을 하면서 경기 참여를 통해서 성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같은 동아리 부원들의 어떤 불평을 좀 수용하기 위해서 학업 도우미까지 자처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요걸 제가 활빙에서 좀 잘 어필을 했었습니다. 자, 자소서 말씀드리면 자소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200자입니다. 지원 동기, 그 지원 과정에서 학업 성취도 포함해야 되고요. 예, 요 부분이 작년과 달라진 대목이고, 재학 중 목표 학업 계획, 그리고 타 대학 자소와 다르게 개인적 특성에 관한 설명을 기술해야 됩니다. 작년 합격한 학생의 자소를 보면 연세대 자소서에서 제시한 두 가지 큰 꿀팁의 벌칙을 굉장히 좀 잘 적용을 했거든요.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연세대 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좋겠는데, 사실 가장 많은 얘기를 쏟아낼 수 있는 활동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가져왔고,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기계 설계를 소재로 잡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앞에 제시를 했고, 환경 개선의 목적을 위해서 만든 기계가 지원 학과의 특별한 장점과 맞물려서 지원의 동기가 됐고, 이를 통한 활동 과정이 앞으로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런 지표가 됐다. 단 2줄에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2갈씩으로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임팩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자소서의 명시를 요구했던 개인적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근원적인 이 활동의 동기로 잡았습니다. 수질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 기후로 인한 그런 환경적인 리스크를 이 활동의 근거로 잡았던 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도 활동이 좀 호감 있게 다가가는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되게 명확하게 명시를 했고요. 활동의 시작 과정, 자신의 역할, 지원의 동기, 미래 지향점 요 5가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자소서를 읽어가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느낌을 차근차근히 부여하는, 그러면서도 가장 빠르게 나의 인지적 정보를 줄 수 있는 요런 방법으로 스토리를 짜 나갔습니다. 사실 이 기계를 만들 때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사실 자소서 컨설팅이 제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마치 하나씩 눈앞에서 만들어 가듯이 기술을 했거든요. 근데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부분을 엮는 걸 굉장히 지금 좀 잘하는데, 친구가 AP 캘큘러스 BC를 했는데 여기에서 인제 활용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도 적용을 했고, 그래서 프린시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컴사보다 실무적인 걸 좀 강조하는 시험이잖아요. 이걸 가져왔고, 또 파이썬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작동 시간을 최적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기계 설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벌써 3가지 이상의 개념이 적용이 됐고, 요게 한 1300자 정도 정리가 됐고, 이후 700자 정도는 이 활동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을 살짝 달리하면서도 통합된 분위기를 주는 핵심적인 제가 총알로 세웠던 그런 활동을 적용시켜서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학업 성취 과정을 집중적으로 본다.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문단은 자신의 또 다른 면모를 아카데믹한 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반전의 매력을 살짝 틀어서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되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자신의 특성에 관해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서 자신의 어떤 역할, 이 역할도 그 타인에 영향을 준 점, 그리고 그것이 학교라는 사회에 미친 효과, 이 정도로 추가적으로 좀 제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인성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면서도 이 인성이 보통 선한 영향력으로만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 잘된 점 이런 것들을 현실성 있게 작성하는 게 조금 더 학생답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울대 자소서 핵꿀팁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드리면요. 교과, 비교과 예. 활동을 연관 지은 아카데믹함과 진취성의 조합으로 활동의 학업 성취를 강조하는 서울대 성취도에 관한 요구사항에 최대한 부합한 정량 평가를 반드시 추가함으로써 숨은 실력이 있다는 거를 반드시 보여줘야 되고요. 학과 커리큘럼의 개념어 잊지 말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기여 활동을 다음 문단에 보여줌으로써 올해 들어온 자신의 특성에 관한 색다른 반전 매력을 반드시 심어주시기 바라고요. 활동 증빙 서류는 일단 가지수만 한 10가지를 맞추면 장수는 네, 항목당 어, 상관없이 8메가 이내로만 들어가면 되니까 핵심적인 활동 증빙과 이외 일을 증명한 썰티, 그다음에 상장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장 위주의 활동 서류는 좀 지양하셔야 되고요. 활동 증빙 반드시 1-1, 2-3 이런 식으로 디지털 기록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활동 증빙 서류는 서울대 합격, 그리고 지난해까지 연세대 전원 합격, 한양대, 성대 전원 합격의 어떤 저만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비교과 활동의 구체성 있는 그 페이퍼를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장 한 장만, 설티 한 장만 덩그러니 제출하시기보다는 이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반드시 만드셔야 하고요. 이 공식 서류가 해고 학생들에게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에 들어간 그 여러 가지 그 활동들과 그 활동 증빙 서류의 활동들이 합을 맞춰서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제시하셔야지 가장 바람직한 서류를 준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무면접의 합격 결과를 이끈 이 친구의 정량적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500 이하도 된다는 거죠. 대치동에서 이 친구가 상당히 오랫동안 컨설팅을 하다가 저를 마지막에 만났는데 모두 다 서울대 지원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과를 살짝 틀어서 합격을 시킨 사례입니다. 자소서 활동 증빙 서류의 중요성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저와 아델라 코치는 12특 3월 입시 다관왕 합격을 위한 컨설팅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입학이라는, 그리고 학기별로 지원이 리미티드로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죠. 12년 특례는. 작년부터 서울대만 다시 해보고 싶다라고 문의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한 달 남은 서울대 특례 글로벌 인재 지원 용기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 3월 특례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 다관왕 합격의 결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델라 코치의 활동 증빙 서류 자소의 힘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요. 12특, 3특 모두 다 다관왕 합격을 위해서 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영상은요. 제가 서울대 글로벌 인재 12년 특례 원서 접수 가이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가이드를 하면서 제가 디테일하게 숨은 입력 그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만의 요런 그 서울대를 비롯해서 활동 증빙 서류와 자소서는요. 작년에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합격과 포항공대 문제학 합격, 그리고 연세대 상경대, 연세대 고려대외 5관왕, 연세대 성대 한양대 3관왕, 그리고 연세대를 비롯해서 성대 한양대 전원 합격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올해 12년 특례가 작년부터 좀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시는 연세대만큼은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컨설팅 문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대 입력 가이드의 영상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